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회원들입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지금 11번째 광화문내관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윤석열 씨가 지금 내란을 일으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변론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윤석열 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탄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3월 초나 3월 중순에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불기의 연립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씨가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국민주의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의 절차와 요식을 안 갖춘 것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뿐입니까? 민간인에 불과한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교수들, 종교인들 다 체포해가지고 서울바다에 수장시키려는 극악무도한 내란을 꿈꿨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볼 때 3월 초나 3월 중순이면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 그리고 과학자 목사인 정광훈 씨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내란 행동, 폭력 행동, 반체제 폭동 행동은 윤석열 씨 탄핵으로 일단 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3월 초나 3월 중순에 윤석열 씨는 탄핵으로 대통령제에서 물러나고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의한 약탈적인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약탈적인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동맹국이고 동맹국이 아니고 상관없이 경제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미 FTA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철강, 더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 이르기까지 의약 제품에 이르기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상호 관세를 통해 가지고 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약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트럼프 약탈적 관세 정책이 대한민국에 실현이 되면 500억 달러에 되는 엄청난 피해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트럼프 약탈적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본 수상 이시바시게로는 400년 된 금으로 도구한 사무라이들 투구를 갖다가 선물로 바쳤고 1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일본 군사비를 2027년도까지 2배를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무한 깜짝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약탈적 관세 정책을 매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트럼프가 맨 처음에 멕시코, 캐나다에 약탈적 관세 정책을 매긴다고 할 때 멕시코 여자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종속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대통령도 미국 수출품을 반대하고 미국 상품 안 쓴다고 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과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약탈적 관세 정책을 한 달간 지금 포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FTA 강제로 지그들이 조약을 맺어놓고 한미FTA 미국에 대한 수출은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지그들이 쌓여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멕시코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은 소련, 러시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이 적이 되어버리고 러시아가 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1,000원 주고 철수했습니다. 1,000원 주고. 그게 윤석열의 한 짓입니다. 일본 놈들은 러시아 수출액이 더 늘어났어요. 미국 놈들은 러시아, 중국하고 싸우면서도 오히려 중국의 수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 또 인상하라고 그럽니다. 10배. 대한민국은 머니 머신이래요. 돈 나오는 자판기래. 트럼프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 내는 자판기랍니다. 주둔비를 10배로 올리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1976년 건국 이래 16년 빼놓고 전쟁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여 개 국가에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각국 나라 국방비의 40%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2024년 미국의 국방비는 1111조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 가까웁니다. 그 돈 조금만 써도 미국 노숙자들 다 집지어 줄 텐데 왜 미국이 이러고 있습니까? 막대한 국방비와 막대한 군사기지를 통해 가지고 37개국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37개국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폭로하기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 동안 83개 국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미국 정부가 한 얘기예요. 자주연합이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3개국에서 CIA가 쿠데타를 일으켰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트럼프가 또 좋은 점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6.25 전쟁 이후에 남한 땅에 1000여 개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1년마다 핵전쟁 연습인 팀시프트 전쟁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왔습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클린턴 국무장관이 월가 CEO들을 모아놓고 비공개 컨퍼런스를 하면서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태에서는 전쟁도 일어나는 것도 미국은 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게 미국에게는 환상적으로 좋다. 상황에 따라서 핵전쟁도 불사해야겠지만
미국의 가장 좋은 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무기 수출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하고 나가지고 2년 동안 35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35조.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 2조 5천억밖에 미국 무기 수입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되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35조 37조 무기를 수입했어요. 미국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 수출해 가지고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둔비 10배 올리는 거 어느 도다입니다. 한반도 군사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은 물러나야 됩니다. 트럼프가 10배 이상 미군 주둔비 내려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한반도 분단을 획책하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미국 무기 실컷 팔아먹은 미국은 떠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가 북쪽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얼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웃사이더 정치인 아닙니까? 미국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이념도 따지지 않고 모든 걸 불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젤렌스키가 독재자라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5%밖에 지지 안 받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주류 언론은 푸틴이 독재자로 했고 젤렌스키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독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젤렌스키를 제쳐버리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회담 대표자가 이야기하기를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변했다. 변했다. 존재가 다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격변의 정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서로 수교를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어나야 평화협정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트럼프가 아까 얘기를 마저 연결해서 안 했는데 트럼프가 북쪽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올려달라는 것도 자기 모순에 부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교를 하고 불가침조약까지 맺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시전쟁까지 일으키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빨리 개성공단을 열어제끼고 금강산을 열어제끼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과 함께 저희들도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젤렌스키처럼 대한민국 병신됩니다. 병신. 패스 되어버려 패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주연합 회원들입니다. 자주연합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되찾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